자전거를 타는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사이클로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산악자전거로 산속을 누빌 수도 있고, 미니벨로처럼 휴대가 가능한 자전거로는 도심 속 골목골목을 누비며 여유로운 시티라이딩을 즐길 수도 있죠. 저는 2016년에 산악자전거에서 로드사이클로 기변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규모의 라이딩을 경험해봤는데요. 그 중에는 일반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샵에서 운영하는 정기 라이딩도 있고, 그란폰도 같은 자전거 대회도 있고, 동호인 경쟁대회인 MCT 팀이나 사이클링 의류 브랜드 팀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던 저는 지금 대부분의 라이딩을 혼자 또는 가끔 와이프나 친구들 정도만 같이 타고 있는데요. 지난 9년간 정말 다양한 그룹 라이딩을 했음에도 결국 제가 혼자 자전거를 타는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공감되시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운영 중인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운 계획인데요. 자전거는 계획 없이 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취미예요. 어디 갈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얼마나 빨리 갈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어디서 밥을 먹을지도 결정을 해야 되죠. 일기예보를 체크하면서 옷은 어떻게 입을지, 펑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등등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원래 출발하기로 했던 시간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출발하다 보니 문득 맞다, 속도기 안 챙겼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집착하듯 자전거 용품들을 전날 테이블 위에 나열해두곤 하는데요. 그랬을 때 나 혼자 라이딩을 하게 되면 출발 시간이 10분이 늦어지든 30분이 늦어지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코스를 줄이거나 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늦게 돌아오거나 내 마음대로 조율을 하면 되는데, 같이 타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못하고 기다리게 돼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챙겨야 할 물건을 놓치는 경우도 더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가는 길에 사고가 나기도 하죠. 이러나 저러나 늦은 사람의 잘못이긴 하지만 혼자 자전거를 타면 미안할 게 없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 미안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주로 늦기보다는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편인데, 같이 타기로 한 사람이 늦으면 이 사람은 내 시간을 별로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군 하면서 괜히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혹여 날씨가 좋지 못하거나 이후 일정이 있을 때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져서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가 괜히 훈련만 하고 숨을 몰아쉬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재밌으려고 타는 건데 스트레스만 자꾸 쌓이니 괜히 자전거랑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롭게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가끔 같이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은 좀 늦더라도 그래 뭐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오셔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 전혀 문제 없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페이스예요. 라이딩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정말 다양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페이스, 내가 얼마나 빠르게 타는지에 따라 라이딩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편인데요. 거리가 길거나 오르막이 높으면 그냥 천천히 페달을 굴리며 쉬어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 특히 여러 명과 타게 되면 이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있지만, 괜히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앞질러 가는 걸 보면 경쟁심이 생겨서 갈 길이 9만리인데도 무리해서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라이딩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카페 라이딩이라 해서 갔더니 막 30km, 40km 밟으면서 자기는 샤방했대 라면서 의시되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2시 전에 라이딩을 끝내기로 했으면서 자꾸 팩 지연시키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달리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도 억지로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갑자기 생긴 일정에 끙끙대며 마음 졸일 필요도 없어요. 컨디션이 왠지 좋다 싶으면 조금 더 빨리 달려봐도 되고, 내가 어떤 속도로 달릴지를 너무나 편하게 나의 의견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라이딩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올라간답니다. 확실히 혼자 타면서 자전거가 주는 재미 그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세 번째는 사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혼자 자전거를 탄다는 건 흡사 라이딩의 처음부터 끝까지 팩의 선두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해요. 모든 바람을 다 내가 맞아야 되지만 대신 내 앞을 가리는 요소가 하나도 없죠. 반대편 도로에 몇 명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지, 누가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는지, 갓길엔 뭐가 있고 노면은 어떤 상태인지 항상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충분히 여유로운 페이스 덕분에 이런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만요. 하지만 단체 라이딩을 하게 되면 내 앞에 여러 명을 두고 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들이 막아주는 바람 덕분에 적은 힘으로도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위험 요소를 놓치게 되면 그 결과로 같이 타는 일행 모두가 다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죠. 이건 앞 사람들이 힘들어서 바닥만 보다가 생기기도 하지만 뒷사람이 속도 조절에 실패했거나 후미에서 추월해 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일행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을 때 생기기도 해요. 재밌게 즐기자고 자전거 끌고 나온 우리의 소중한 주말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특히나 자전거 사고는 경미한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후 개인 업무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만 파손된 수많은 자전거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오가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더러 발생해요. 뭐 누가 잘못했든 부서진 내 자전거가 괜찮아지는 일은 없겠지만요. 저는 다치고 피나는 일에 좀 많이 예민한 편이라 혼자 자전거를 타고 있고, 같이 타더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앞뒤 간격을 충분히 두고 최대한 서로에게 위험 요소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네 번째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이에요. 물론 저는 지난 12년간 수많은 자전거를 봐왔고 그 중에는 정말 수입 중형 세단에 맞먹는 가격의 자전거들도 많아서 이제는 남이 무슨 자전거를 타든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지만, 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비싼 자전거를 보며 아쉬움이나 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같이 타다가 괜히 내 실수로 사고 나면 저 자전거 어떻게 물어줘야 되지? 하는 그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특정 브랜드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타는 자전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자전거 하나 타러 나와서 왜 그런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과거에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자전거를 타면 그런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보는 수많은 슈퍼카들이 창문 내리고 우리 보면서 그것도 차냐, 이 정도는 돼야지 라면서 깔보진 않잖아요.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거고, 가끔 그냥 오 페라리 간지나는데 그런 혼잣말이나 뱉으면서 갈 뿐인 거죠. 그런데 이게 동호회가 되고 누가 뭘 타는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비교라는 녀석이 자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비교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다 라는 분들에게는 특히 솔로 라이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각 정리입니다. 물론 러닝도 잡생각을 씻어내기에 좋은 방법이지만,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느끼는 물체들의 움직임과 바람 소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당장 저부터 저를 갉아먹는 생각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 이걸 좀 건강하게 해소를 할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혼자 자전거를 타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겨울은 정말 자전거 타는 분들을 보기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잎사귀의 바스락거림이나 새들의 지저귀음도 너무 선명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도 없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이때까지 저를 괴롭히던 생각이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확실히 유산소 운동들이 생각 정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는 꼭 유산소 운동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특히 자전거는 달리기로는 갈 수 없는 진짜 먼 거리를 내 힘으로 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니까, 혹시 정리되지 않는 잡념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꼭 혼자서 자전거를 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혼자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좋은 점 5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물론 단체 라이딩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 자전거 경력의 대부분은 단체 라이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 단체 라이딩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 자전거를 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절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와 함께 탈 여건이 안 되시거나 왜 단체 라이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절대 그럴 필요 없고, 혼자 자전거를 즐기셔도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다양한 라이더분들을 멤버십에서 뵐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스.